역시 김정은 젊은 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수 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북한입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망쳐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당하고도 또다시 북한에 굴종하고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런 정책을 하는 분들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정은은 문재인 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내세워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호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에는 호되게 짓밟아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굴종적인 북한의 하수인과 같은 역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저는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에 굽신거리지 말고 북한과 대등하게 아니면 그 위에 서서 형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정부는 특히 좌파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형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동생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동생이고 북한이 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데도 올인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모두 친북파, 저는 종북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PD 계열, 전대협 의장입니다. 임종석,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임종석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전대협 의장이고 주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파라는 건 내가 붙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우리 국가보안법에 위반돼 가지고 그런 죄명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물론 전향을 했으면 좋겠지만 전향을 했다는 말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친북적이고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다 꾸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 전 의원이죠. 이 박지원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즉 북한에 저는 4억 달러인 줄 아는데 오늘 미국에 있는 이 박지원 대북 특사,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갔던 박지원이 돈을 가지고 갈 때 그때 저는 4억 달러를 가지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간 돈을 직접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이 5억 달러이고 자기네가 이분은 북한의 39호실 김정일의 비자금을 담당하던 분입니다. 직접 받아서 일본에서 면담을 하고 일본 사람들 저청년과 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돈을 싱가포르의 은행에까지 가지고 가서 받았던 분, 그분의 말은 현금 5억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직접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억 달러뿐만 아니라 코미션,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몇천만 불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5억 알파 몇천만 불입니다. 자, 저 박지원 전 의원님 정말 잘합니다. 저도 저번 만나면 저보고도 아이고 강 교수 존경합니다. 이런 말 방송 때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전 당선 시절에 민주당 시절에 박지원 의원과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 바로 박지원 전 의원입니다. 이런 분도 민주당 내, 즉 좌파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이 국정원장 가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최선희 제1부상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이나 똑같습니다. 제1부부장이라고 했던 김여정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명을 발표하면 바로 김정은이가 바로 뒤엎기 때문에 아마 좀 열불 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김정은의 심중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김용철이도 아니고 이성건이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김정은의 심중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 딱 세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입니다. 이설주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고 담화문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최선희는 하노이 회담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수용, 이용호, 당시 국제담당 부위원장이었던 당정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정치국 위원이고, 이수용은 숙청되고 그 책임을 물었죠. 그리고 이용호도 책임을 물어서 숙청됐죠. 지금 없습니다. 최근에 대의원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희도 나타나지 못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최선희는 숙청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비판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올라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선희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여인천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희를 김여정 대타로 내세워서 오늘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담화문 형식으로 참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예측했던 대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임종석, 친북한 쪽이죠. 이인영, 친북한 쪽입니다. 둘 다 전대협 의장을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친북한 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 전 의원입니다. 북한에 불법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4억 달러지만 5억 달러를 가져다 줬고 그 이유로 인해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국정원에서 썼기 때문에 국정원에 있던 자금을 일부 가지고 간 것 때문에 그것도 족수장에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던 사람 바로 박지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로 그 원인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한 대로 안 줬기 때문에 그 후에 2억 달러, 알파 2억 달러라는 돈, 그리고 거기 또 1억 달러를 줘서 5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자,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북 쪽인 이인영, 그리고 임종석,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됐고, 북한과의 회담을 주관하는 부서는 바로 통일부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바로 임종석이를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환영을 해야죠. 그런데 환영은 고사하고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문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이나 똑같습니다. 북한은 담화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성명이라고 안 하죠. 자, 한번 보시죠. 우리의 기억에서마저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어미 순회 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저미 순회 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집권층이 공감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긴 말 할 것도 없다.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어느 노동자나 농민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이야기한 말이 아니고 북한을 대변하는, 즉 외교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
한때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최선희의 성명입니다. 최선희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시죠. 하노이 회담 때 최선희가 어떻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거기는 김용철이도 있었고 이수용이도 있었고 이용호도 다 있었지만 최선희가 나와서 기자들과 새벽 1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랬던 최선희입니다.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용호, 이수용과 같은 외무성의 대남 전략가들, 대미 전략가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주최했던 그리고 이끌어갔던 모든 순회들이 일거에 숙청당했습니다. 최선희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고급당학교라는 곳에 가서 자기 비판서를 쓰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김여정을 대신해서 다시 최선희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여정은 아마 이런 담화문을 이제는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도 뒤통수를 오빠한테 맞아가지고 망신을 너무나도 당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최선희 담화문에서 나오다시피 미국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는가? 항상 북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입맛에 맞는 것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는 오지랖 떨지 말라, 중재자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중재하겠다고 하는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순간에 이미 남북관계는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정은이 의도하는 건 뭐냐? 미국과 손 떼고 우리 민족끼리 하든지 아니면 다시는 우리하고 회담을 하자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 중재자 따위는 다시는 하지 말라. 미국, 우리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미국에 제시하겠다. 중재자 같은 오지랖 같은 걸 떨지 말라. 얼마 전에도 이런 오지랖이라는 말을 했는데 또다시 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북적인 인사, 아무리 북한의 우호적인 인사, 임종석, 이인영, 박지원과 같은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도 김정은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마주 앉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위치,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 제가 너무나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전략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대신 김정은은 한국을 다루는 방법, 미국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잘 다룰지 몰라도 한국 정부를 다루는 방법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북적이고 북한의 우호적인 인사를 앉히면 앉힐수록 북한은 더 사기가 등등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더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김정은 젊은 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수 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송내동 우리 오리불고기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대동강 오리불고기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문자를 보내오고 또 직접 먼 곳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이순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저의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할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